안녕하세요. 1878113 김영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김포 경전철이 가진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김포 경전철이 어떠한 노선인지, 왜 생겼는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김포 경전철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세 번째로는 김포 경전철의 상황을 고려하여 제가 생각하기에 적용 가능한 개선 방안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철도와 나의 미래에 대해 소개를 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김포 경전철은 수도권 전철 5호선, 서울 지하철 9호선, 인천국제공항 철도가 지나가는 복합 환승역인 김포공항역에서부터 고촌, 풍무, 사우, 걸포, 북변, 운양, 장기, 마산, 구례, 양촌 등 10개 역을 지나는 노선입니다. 전통적으로 서울과 김포 간 이동 경로인 48번 국도를 따라서 이동하며 김포의 원도심과 한강 신도시를 잇는 선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김포 경전철은 당시 새로 건설된 김포 신도시의 광역교통을 책임지고 김포대로 48번 국도에 집중된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동시에 김포의 버스 위주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한 편성당 2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완전 무인 운전을 적용하여 효율적 인력 배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포시는 2000년대 이전부터 관내에 철도가 없었고 도로망도 48번 국도 하나에 의존하는 등 다른 지역보다 나쁜 교통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로 강화도 나들이객이 늘어나고 신시가지가 급속도로 생기면서 48번 국도의 정체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김포에서 김포공항 구간을 지나는데 3시간이 넘게 걸릴 정도였습니다. 김포 경전철이 개통으로 1시간 정도 걸리던 김포 서울 간 통행 시간이 30분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김포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또한 김포 경전철은 대한민국 도시철도법 제정 이후 국비지원 및 지방채 발행 없이 건설한 최초의 도시철도 사업이라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50만 김포 시민들의 기대를 받으며 개통한 김포 경전철이었지만 운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고부터 한계점이 드러납니다. 출퇴근 시간 사람들이 몰려 혼잡률이 매우 높아지고 이미 꽉 찬 열차가 들어오는 김포 원도심 사람들은 열차를 타지도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포 경전철의 노동조합은 힘든 업무 환경과 박봉을 이유로 파업을 선포하는 등 김포 경전철은 개통 직후부터 지금까지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포 경전철은 무슨 이유로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김포시가 두량 전철을 기준으로 모든 시스템을 설계했다는 것과 두 번째, 인력 부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진은 최근 3년간 김포 경전철의 혼잡률 및 일일 수요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보시면 20년부터 22년까지 일일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혼잡률은 21년에 떨어졌다가 22년에 오르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21년경 김포시가 상황 개선을 위해 차량의 운행 간격을 최대한 한계까지 줄였기 때문에 잠시 후 혼잡률이 줄어든 것으로 22년경에는 김포시 인구 증가로 일일 수요가 늘어나자 혼잡률이 다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김포시로서는 차량의 운행 간격을 줄이고 추가 차량을 투입하는 것 말고는 당장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의 플랫폼 길이가 매우 짧습니다. 이는 김포시가 사업비를 최대한 줄이고자 전체 사업을 두량 기준으로 설계하여 역도 두량 기준으로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영상 하나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큰 문제는 한량에 200명 남짓 수용 가능한 두량짜리 열차로 운행된다는 점.
하지만 역사가 두량에 맞춰 설계돼 있다 보니 객차 수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미래니까 얼마나 타고 이런 수요들이 정확치 않았잖아요. 네.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쪽에서 하고 이제 저희도 이처럼 김포 경전철의 혼잡 문제는 김포 시장과 윤 전 대통령 후보가 직접 탑승해서 체험을 해볼 만큼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혼잡은 김포시와 김포 경전철의 특성에 기인하는데요. 김포시는 서울의 베드타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김포 시민들의 대부분 통행은 서울을 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포 신도시부터 원도심을 지나 서울로 향하는 김포 경전철은 필연적으로 출퇴근 시간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고 일양 설계와 맞물려 현재의 상황을 초래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의 이 역은 이렇게 지하 5층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딱 봐도 관리해야 할 구역이 한두 곳이 아닌데 이곳을 책임지는 역무원은 단 한 명뿐입니다. 만일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당장 달려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역뿐 아니라 김포 골드라인 10개역 모두 한 명씩만 근무합니다. 혼자 기기 점검부터 시설물 관리, 부정 승차 단속, 승강장 순찰까지 도맡아야 하다 보니 역사 안전은커녕 역무원 자신의 안전조차 지키기 쉽지 않은 것 발생하면 근처 역 근무자가 달려가 조치하라는 겁니다. 꼭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김포시와 운영사 측은 운영비가 한정돼 있는 데다 입찰 당시부터 직원 규모가 정해져 있어 당장 인원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에서 나왔듯이 김포 경전철은 역당 한 명의 역무원이 상주하는데요. 김포시가 서울교통공사에 위탁을 하고 서울교통공사가 또 위탁 자회사인 김포 골드라인에 위탁하는 식으로 민간 위탁 다단계 계약을 맺었고 이로 인해 김포 골드라인은 연간 848억밖에 안 되는 운영비를 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김포 골드라인은 직원을 더 뽑을 수도 직원들이 임금을 올려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위 문제들을 종합해보면 김포시 오로지 사업통과 개통을 목표로 한 부정확한 수요 예측, 서울교통공사의 입찰을 목표로 한 저가의 계약 조건, 부족한 운영비와 인건비로 인한 인력난 세 가지가 맞물려 현재의 김포 경전철 상황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김포시는 운행 간격을 더 줄일 수도 없고 재정 부족으로 대규모 건설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력 부족 문제는 몰라도 혼잡률은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사진은 이번 연도 10월 김포 경전철의 일평균 승하 차량입니다. 환승에 의한 데이터는 무시된 자료라 김포공항의 승하 차량이 적게 나오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김포 신도시에 위치한 역인 양촌에서 운양 구간, 김포 원도심에 위치한 사후에서 풍무 구간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승하 차량의 큰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료에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김포공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역에서 승차의 비중이 하차보다 컸습니다. 이는 대부분 승객이 김포 쪽에서 탑승해서 전부 김포공항에서 환승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하 차량을 보시면 김포 신도시 쪽에 위치한 구례역과 장기역이 승하 차량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김포 경전철이 지나치게 적은 수송량으로 인해 김포 신도시를 지나면서 이미 만원이 된 열차가 김포 원도심 쪽으로 들어오기에 김포 원도심 시민들은 열차 탑승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곽에서 탑승한 사람들이 중심도시에서 대량으로 하차하는 경우 적용하기 좋은 급행화 방식이 있는데요. 바로 존월 방식 급행화입니다. 존월 방식은 사진과 같이 전체 노선을 특정 존으로 나누어 존 1에 가는 열차는 존 1에 속한 모든 역에 정차하고 존 2에 가는 열차는 존 1을 건너뛰고 존 2에 속한 역만 정차하는 식으로 열차의 정차역을 줄이는 동시에 특정 존을 스킵하여 중심 도시로의 대량 수송을 가능하게 하는 급행화 방식입니다. 존월 급행화는 대피선이 필요 없어 추가 건설비가 들지 않고 도입 전 필요사항도 비용이 크게 들지 않기에 지하에 지어져 추가 건설이 힘들고 재정도 부족한 김포 경전철의 상황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존월 방식을 적용하고 김포 원도심을 존 1, 신도시 구간을 존 2로 설정하여 운행한다면
김포 신도시 승객들은 김포 원도심을 스킵하고 바로 김포공항으로 직행할 수 있고, 원도심 사람들은 만원 열차를 타지 않아도 되며, 신도시 승객들이 유입되지 않아 노선 전체적으로 혼잡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개선 방안은 추가 건설을 최소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현재 김포경전철은 급행 없이 완행으로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급행을 도입하여 사이클 타임을 줄인다면 한 편성이 짧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승객을 나를 수 있고 편성당 혼잡도를 줄이면서 재정 이익을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김포 경전철의 왕급행 동시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건넘선 설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건넘선이란 평행하는 두 개의 선로가 서로 열차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양쪽에 분기기를 설치하고 그 사이를 접속선으로 연결한 것을 말하며, 북선 전철과 정거장에서 주로 설치하는 일종의 분기기입니다. 건넘선 설비가 늘어나면 운영의 유연성이 증가하고 북선에서도 대피선 없이 제한적으로나마 완급행을 동시에 운행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은 추가역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포 경전철은 일반적인 도시철도와 달리 평균 역간거리가 약 2.6km에서 2.7km로 매우 길기 때문에 추가 역 설치가 매우 용이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운양과 걸포, 북변, 그리고 풍무와 고촌, 고촌과 김포공항 사이 역간거리가 매우 긴데요. 이 사이 구간에 대피선 설비를 갖춘 역을 새로 건설하고 노선에 건넘선을 군데군데 추가 설치한다면 기존 역에 대피선을 설치하는 것에 비해 적은 건설비로 노선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 완행과 급행을 동시에 운행할 수 있게 되어 현재의 혼잡률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역 신설 공사 등을 하는 동시에 열차 운행이 제한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김포 경전철 운행을 멈출 수 없는 김포시도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개선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철도와 나의 미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어느 회사를 갈 것이라는 정하지 못했습니다만 하고 싶은 일은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선형 설계 관련 업무입니다. 선형 설계는 선로가 지나가는 장소의 지형, 수요가 많은 교통 중심, 차량의 성능을 최대화할 수 있는 선형, 공사비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철도 분야를 폭넓게 이해해야 할 수 있는 철도 분야의 기초, 근본 중의 근본과도 같은 업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흥미를 느껴 선형 설계 쪽으로 진로를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선형 설계와 관계 있는 곳은 국가철도공단과 국가교통부의 철도국 부서였습니다. 두 곳 다 준비해야 할 것이 서로 조금씩 다르기에 현재 두 가지 모두 동시에 준비하고자 합니다.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어학 능력입니다. 토익 850을 넘겨 졸업 조건과 국가철도공단의 필요 조건을 맞추고 추가로 중국어나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등 제2외국어 하나를 학습하여 경쟁력을 늘릴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학점관리입니다. 국토부는 7급 공무원 시험을 통해 입사 가능하기에 학점 필요성이 낮지만 국가철도공단은 학점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졸업 시 전체 평균 4점 이상의 학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격증 취득입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해 최소한의 지식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대부분의 기관에서 채용 시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토목기사와 철도 토목기사를 모두 취득하여 철도 토목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체력입니다. 공부는 누가 더 오래 집중하나 오래 앉아있나의 싸움입니다. 오랜 시간 집중하며 앉아있기 위해서는 강한 체력이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의 목표 필요사항을 1년에서 2년의 단기간에 모두 끝내기 위해 체력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기에 매주 4시간 이상씩은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취업 이후에는 직장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전공 분야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며 전공 전문성을 강화하고 토목기술사를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